해적 김수온의 살인사건을 비롯한 조선시대 해적들. 순조 29년 10월 경기도 강화군 통진에서 여러 구의 참혹한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경기도 관찰사 김념의 장계는 조정을 경악시켰습니다. 해안에 떠밀려온 시체들은 칡렁쿨로 결박된 채 얼굴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경기도 관찰사 김념은 각 진영 및 연해의 각 고을에 관문을 발송해 범인 검거에 나선 결과 해적들의 소행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희생자가 14명이나 되어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해 11월 9일 강화유수 신위는 14명의 임명을 받아 가운데서 결박해 수장하고 1만 연양의 전제를 탈취한 해적 김수온을 검거해 포도청으로 압송했습니다. 조선시대의 파주 문산포, 강화 일대를 무대로 활약한 흉악한 해적 김수온을 비롯한 10명의 해적은 모조리 차명을 당합니다. 해안에 떠오른 시체 14구. 임꺽정, 홍길동, 장길산 등은 의적으로 불리지만 그들이 양반이나 관리들을 습격해 빼앗은 재물을 가난한 농민이나 빈민들에게 얼마나 나누어 주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들이 의적으로 불리는 것은 구전이나 설화를 바탕으로 쓴 소설이 널리 알려지면서 그들이 행적이 윤색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3대 도적으로 불린 이들과 달리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서해안 일대를 떠들썩하게 만든 해적도 있습니다. 순조실록 30권, 순조 29년 10월 8일 기사 첫 번째 기사 1829년 청도강 9년 경기감사 김념이 10여 명을 살해하고 2만여 냥을 턴 사건을 보고하다. 경기감사 김념의 장달에 이르기를 통진부사 구제무기 보고한 바에 의하면 9월 19일 조수대에 한 익산 남자가 강령포구에 떠내려왔는데 칡렁풀로 양팔을 묶인 흔적이 있고 오른쪽 눈을 빼어버렸습니다. 남에게 결박을 당하여 물에 던져진 것이 확실함으로 임시 매장하고 표를 세워두었다고 하였습니다. 듣기에 매우 놀랍고 괴이하게 여기어 본관을 특별히 신칙하여 탐문 조사하게 하고 각 고을의 관문을 보내어 시체를 찾아가라고 하였습니다. 통진은 경기도 강화군과 연해 있는 해안으로 한강물이 빠져나가고 강화에서 각종 어물이나 전라도의 세미선이 한양으로 올라오는 길목인데 이곳에서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경기도 관찰사 김념의 장계의 조정은 술렁였습니다. 사건의 발생은 한강을 배로 오가면서 장사를 하는 경강상인 김종형 등과 난지도에 사는 김득성 등이 경기도 관찰사 김념에게 정장을 올리면서 비롯되었습니다. 김종형 등은 여러 지역에서 쌀을 사다가 한양에서 팔기 위해 선주 차여진에게 의뢰의 돈을 주고 뱃사람 14명을 출발시켰으나 열흘이면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길인데도 차여진 등은 한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종형은 놀랍고 괴이한 생각이 들어 차여진과 배의 행방을 널리 탐문한 끝에 파괴된 선척이 강령포 바닷가에 엎어져 있고 결박당한 시체 10여 구가 조수를 따라 해안으로 떠밀려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인들의 보고를 받은 김종형은 즉시 강령포 바닷가로 달려갔고 통진에서 나온 관리가 시체 한 구를 건져내어 검험을 했습니다. 시체는 며칠 사이에 강화도 일대의 한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는데 모두 14구나 되었고 강화유수 신위와 경기도 관찰사 김념은 즉시 사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순조실록 30권, 순조 29년 10월 8일 기사 첫 번째 기사 1829년 청도강 9년 경기감사 김념이 10여 명을 살해하고 2만여 냥을 턴 사건을 보고하다. 일구는 볼리에 거주하는 백성이 자발적으로 묻어두었으며 또 3구의 시체가 강화 장곡포에 표류해 왔는데 모두 칡렁쿨로 결박하여 눈을 제거하고 이빨을 빼버렸고 입은 찢어지고 얼굴은 깨뜨려진 상태였으며 선체는 강령포에 사는 임만석 등 8놈이 탈취해 갔다고 합니다. 또 심령의 이문을 받아보니 9월 21일 썰물에 익사한 3구의 시체가 장곡포에 표류해 왔는데 혹은 칡렁쿨로 결박하고 혹은 사무로 꼰 새끼로 두 손을 묶었으며 1구의 시체는 호패가 있었는데 한산에 사는 양기룡으로 나이가 59세였으므로 묻어두고 입혀하였다고 합니다. 각 진영 및 연해의 각 고을의 관문을 발송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색하여 체포하게 하였으며 별도로 신형의 교조를 파견하여 다각도로 탐색 조사케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 28일 5시에 밀물 때 주인 없는 선척이 초서에 걸려 있어서 강령포에 사는 임만석 등 8놈이 빈배를 가서 보고 배 안에 남아있는 돈전을 각자가 나누어 가졌는데 그 소문이 낭자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임만석 등을 본관으로 하여금 엄중히 문초하게 하였더니 혹은 500냥,
혹은 2, 300냥씩 나누어 가져 합계가 1,800냥이었습니다. 10여 인명을 살해하고 수만 전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니 결코 심상한 수적이 아니므로 널리 탐문 조사하여 기어이 체포하려 합니다. 임만석 등이 당일의 사변을 비록 보지 못하였다고 말하더라도 처음에 관아에 고하지 않고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간 정상은 매우 해괴한 것입니다. 도적놈들을 잡아오는 동안 임시로 엄중히 가두고 우선 급히 보고합니다. 경기도 관찰사의 보고는 참혹하기 이를 데 없었는데 조정은 경악해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순조실록 30권, 순조 29년 10월 8일 기사 첫 번째 기사 1829년 청도강 9년 경기감사 김념이 10여 명을 살해하고 2만여 냥을 탄 사건을 보고하다. 이 장달을 보건대 단지 마음으로 놀랄 일이라고만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10여 명의 인명을 한꺼번에 바다에 던져버리고 만여 냥의 돈을 어려움 없이 약탈하였으니 이것은 수십 명의 강도가 할 수 있는 바의 일이 아니며 또 근기의 땅에서 이런 변이 있기에 이른 것은 어찌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니겠으며 한심한 일이 아니겠는가. 잡아가둔 8놈이 적정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보장하기는 어려우니 충분히 구명하여 밝혀내어 애매하게 걸려드는 근심이 없도록 하며 흉악을 저지른 여러 도적들은 기한을 정하여 체포하지 않을 수 없으니 5진영의 엄히 신칙하여 그들로 하여금 빠른 시일 안에 잡아들이게 하라. 만약 제때에 잡아오지 못하면 별도의 엄중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니 경각심을 가지고 거행하라 하였다. 사건이 워낙 중대했기 때문에 바닷가에 있는 각 진영은 비상이 걸렸는데 강화유수 신위는 수하의 포교들에게 해적을 추적해 체포하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강화의 포교들은 강화 일대를 샅샅이 누비면서 탐문 수사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변장을 하고 통진과 파주, 문산포까지 진출해 해적 김수온과 4명의 도당을 체포했습니다. 강화유수 신위는 중군 최양영과 함께 김수온을 신문했는데 김수온은 곤장을 때리면서 엄중하게 추궁하자 범죄 사실을 낱낱이 자백했고 순조 29년 11월 9일 강화유수 신위는 김수온 일당을 체포했다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순조실록 30권, 순조 29년 11월 9일 기의 첫 번째 기사 1829년 청도강 9년 강화 유수신이가 수적 괴수 김수온 등 5명의 체포를 보고하다. 강화 유수신이가 아뢰기를 이달 초 6일 신영문의 포교가 와서 수적의 괴수 김수온 및 공모한 도적 박완식 김희영 박창인 김철희 등 5놈을 파주 문산포에서 추적해 체포하여 한꺼번에 모두 잡아왔으며 도적놈들의 기계 진물도 역시 압수해왔다고 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본영의 중군 최하경과 더불어 안동하여 사문하고 누차 대질한 결과 14인의 임명을 받아 가운데서 결박해 던지고 마녀 금의 전제를 탈취한 것은 모두 김수온이 설계하고 주모하였습니다. 비단 그가 자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돈과 물건이 간 곳 또한 만나 건네준 사람이 있으니 그들이 지난번 범행한 수적들이 확실하다는데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인명을 살해하고 돈과 재물을 겁취한 것은 오히려 여사에 속하며 문목을 취초한 결과 하나하나 직접 공추한 내용이 아주 더없이 흉패하여 인신으로는 차마 들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선 격식을 갖추어 엄중히 투옥시키고 처분을 기다립니다 하니 포청에 이송하여 구획하도록 하라고 하령하였다. 신위의 보고를 받은 조정은 또다시 발칵 뒤집혔는데 순조는 강화의 수적들을 포도청으로 압송해 조사하라는 영을 내렸습니다. 우포도대장의 이유수, 좌포도대장의 유화원이 임명되었으며 그들은 합좌해 김수온과 그 도당들을 철저하게 신문했습니다. 김수온의 치밀한 계획. 수적의 괴수 김수온은 상인으로 우피와 홍삼을 가지고 연경을 드나들면서 장사를 했으나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재산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김수온은 한동안 강화에서 경강상인들이 활동하는 마포나루와 송파나루까지 오가면서 술을 마시며 무례배들과 어울렸는데 조선시대의 세력이 가장 강하고 돈이 많은 상인은 경상, 송상, 만상이었습니다. 한양을 드나드는 물자가 대부분 강화의 협에서 마포나루를 거쳐 올라오기 때문에 돈이 넘쳐 무례배들이 활개를 치고 다녔습니다. 이들은 어수룩한 시골 사람들을 유인해 돈을 갈취하거나 돈 많은 상인들에게 빌붙어서 물건을 강매하고 나루터의 난전에서 자리세를 빼앗는 것을 업으로 삼았습니다. 김수호는 완력이 세고 담이 큰 자로 연경을 오가면서 무역을 했으나 장사를 하는 것보다 술을 마시고 도박이나 계집질을 더 좋아했습니다. 김수호이 장사에 실패한 것도 술과 도박,
여자를 좋아했기 때문으로 장사에 실패하자 그를 따르던 상인들이 모두 떠나 김수호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처량한 신세가 된 김수호는 경강의 나루에서 할 일 없이 물자들이 거래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무례배들과 술을 마시다가 두 눈을 번들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크게 한번 놀아보는 것이 어때? 어떻게 해야 크게 노는 건데? 수호전에 양산박 있잖아. 경강에는 돈 있는 상인이 많으니까 그걸 터는 거야. 한몫 단단히 잡을 수 있다고. 김수혼의 제안에 무례배들은 긴가민가 했으나 한몫 잡을 수 있다는 김수혼의 말에 현혹되어 수적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완식 형제와 장훈흥, 엄명숙, 김금철, 장현암과 그의 종숙인 장중진 그리고 안광식, 임득철, 이명상, 장천훈 등이 김수혼의 무리에 합류하기로 하고 10여 명의 무례배들이 모여 만봉에서 돼지를 잡아 천재를 지냈습니다. 김수호는 이제부터 생사를 같이 하고 배신하면 가족들까지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엄숙하게 선언하고 무례배들을 이끌고 서해안 일대를 오가면서 수적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차여진이 쌀을 사기 위해 서해안의 여러 나루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자 우피를 배에 싣는다고 거짓 핑계를 대고 차여진을 보령고주로 유인하라고 했습니다. 포도청 종사관으로 위장해 그들을 덮칠 계획으로 김수호는 김이온, 김명철 두 사람을 우피 상인으로 위장해 차여진에게 보냈는데 차여진은 우피를 싣는다는 그들의 말에 속아 보령고제 배를 정박했습니다. 장현암은 천릭을 입고 종사관으로 위장을 하고 박완식은 전복을 입고 포교로 위장하고 이명상, 장훈은, 임득철, 박창인 등은 포졸로 변장하라. 천릭은 조선시대에 주로 무신이 입던 공복으로 붉은 군복을 말하며 전복은 군복을 차려 입을 때 동다리 위에 입는 옷으로 태자라고도 합니다. 김수호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뒤 배를 타고 박에서 최멸치, 이재옥을 뱃사공으로 삼아 보령고제 도착했는데 차여진 일행은 포도청 종사관과 포졸들이 갑자기 들이닥치자 당황했습니다. 장현암이 차여진과 뱃사공에게 어묵피는 나라에서 거래를 금하는 물건이라며 엄포를 모았는데 차여진과 뱃사람들은 서슬퍼런 포도청 종사관과 포졸들이 들이닥친 것으로 생각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장현암이 차여진 일행에 섞여있던 김이홍과 김명철을 가리키며 이자들을 포박하라고 소리치자 포졸로 위장한 수적들이 오르르 달려들어 김이홍과 김명철을 곧바로 결박해 그들의 배로 보냈습니다. 김수호는 차여진과 뱃사람들이 반항하지 않도록 포도청에 가서 간단한 조사를 받으면 풀려날 것이라고 달래서 결박했으나 모두 결박하고 난 후 포악하게 돌변했습니다. 그들은 차여진 일행을 작은 배에 옮겨가둔 후 한 사람씩 불러올려 30, 40냥씩 빼앗은 뒤 사례에 바다에 던지고 1만 2천 냥을 강탈의 배에 옮겨 실었는데 장천훈이 도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두들겨 패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신문에서 강탈한 돈을 어디에 사용했냐는 물음에 명주를 사서 호복과 깃발을 만들고 창검 등 병기를 구입해 보관해 두었다고 했는데 호복과 깃발을 왜 만들었냐고 하자 한양으로 쳐들어가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두 포도대장은 경악했는데 김수혼 등은 포도청에서 살인과 재물을 탈취할 계획, 도당을 모아 진영을 공격할 모에 군기, 전복을 준비하고 수만금의 재물을 약탈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김수혼 일당은 허다한 인명을 살상하고 병서와 지도를 간직하고 있었으며 깃발과 호복을 제작해두었고 배를 정박시켜 이를 경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둠을 틈타 성 안에 들어와 방화를 해서 먼저 인심을 술렁이게 한 후 근거지를 점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모반대역으로 죄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모반대역죄는 의금부에서 신문을 하기 때문에 김수혼 등은 왕옥이라고 불리는 의금부에서 삼엄한 국문을 당하고 처형되었습니다. 김수혼, 장현암, 박완식, 장훈흥, 원호성, 김중진, 박창식, 안광식, 김금철, 김이온, 박이서 등은 모두 목이 잘려 국문에서 오가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성종시대와 광해군 시대의 수적에 대한 기록들. 김수혼의 해적질은 치밀했을 뿐 아니라 장길산이나 임꺽정 등에게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대범했는데 실록의 수적이라고 기록된 해적은 성종 17년 실록에도 보입니다. 성종실록 198권, 성종 17년 12월 23일 가보 6번째 기사, 1486년 명성화 22년, 전라도 관찰사 이약동 등에게 수적을 체포하라고 유시하다. 전라도 관찰사 이약동과 전라우도 수군 절도사 신주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듣건대 도내에 수적이 많이 일어나서 바다 연변에 사는 백성들을 침해하여 영광 이남 여러 섬에 사는 백성들이 모두 도망쳐 흩어지고 또 좋은 선을 겁탈하여 백길이 불통한다고 하니 도적의 성함이 이처럼 극도에 이르렀는데도 경은 뒤쫓아 잡아서 아르지 아니하니 위임한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 경은 모름지기 여러 가지로 계획하여 모두 잡기를 기약하여 일도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라 하였다. 전라도 일대의 수적이 출몰해 작은 섬에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조운선이 강탈당했다는 기록으로 광해군 즉위년에도 수적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광해군 일기중 초본 16관 광해 1년 5월 20일 경자 두 번째 기사 1609년명 만력 37년 사간원에서 해서의 수적을 막지 못한 김응말 권진경을 국문하도록 하려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해서의 수적이 마구 날뛰어 어선을 약탈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변장으로 있는 자가 앉아서 보기만 한 채 구원하지 않았으니 가을포 만호 김응말의 죄는 진실로 잡아다가 국문해야 합니다. 그런데 병사 권진경은 곤수로 있으면서 반드시 그 변고를 들었을 것인데도 숨기고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심상한 추고로는 이미 무너진 군유를 진작시킬 수 없으니 잡아다 국문하여 율에 의거해 죄를 주소서 하니 아른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사간원에서 수적을 잡지 못한 해서지방에 만호 김웅말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수적도 육지의 도적들 못지않게 폐해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은 전통적으로 농경사회였는데 조선의 지배층은 산농공상이라고 해서 농사짓는 사람을 공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위에 두었습니다. 부를 축적하는 것을 천박하게 여긴 것이지만 병자호란 이후 이용후생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학이 싹트자 철저한 신분사회에서 고통받던 민중들도 서서히 부에 대해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8세기 들어서면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부를 누리던 조선의 경제구조가 상업에서도 부를 누릴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조선의 상업은 보부상들에 의한 육로를 이용한 상업과 배를 이용한 상업으로 대별되는데 물건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보부상이나 우마차를 이용해 운반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물자의 운송수단으로 선박이 등장하는데 조선시대 부자들 중에는 역관이 많았는데 이들은 육로를 이용한 청나라와의 무역으로 부를 쌓았습니다. 한강은 서해안에서 올라오는 각종 상선과 세선으로 항상 번잡했는데 수많은 재화가 강화 앞바다를 통해 마포로 올라오고 송파로 가서 내륙지방인 충청북도의 목계나루까지 이어졌습니다. 육로로 이동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것이 물길인데 해상로를 따라 많은 물자와 그에 따른 돈이 오가게 되자 이를 강탈하는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육지에서는 화적이 되지만 물에서는 수적이 되었는데 수적들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물자를 강탈하거나 돈을 빼앗았습니다. 거래 규모가 컸기 때문에 김수원의 예에서 보듯이 1만 냥이 넘는 큰 돈을 강탈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오늘은 해적 김수원의 살인사건을 비롯한 조선시대 해적들의 이야기였습니다.